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한치 양보 없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동정의 눈길보다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법적 차원에서 보면 박수홍은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아무리 친형이라도 동생 모르게 무단으로 개인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는 일반 대중의 생각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질수록 박수홍을 향한 시선도 그리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형 부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는 공감하면서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형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절대적 피해자가 된 박수홍이 그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전제하면서도 일각에서 바라보는 다른 목소리, 상반된 시선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고 지루한 다툼 끝에 3년 만인 지난 2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돈과 개인 자금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박수홍이 명백한 피해자이면서도 부정적 시각으로 비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박수홍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닌 유명 대중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행은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관심사로 노출됩니다. 박수홍은 형과 기나긴 벼랑 끝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줄곧 방송 진행자로 활약 중입니다. 예능인 특유의 유쾌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교감하면서 한편으로는 형을 단죄하는 슬프고 단호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대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수홍 관련 이슈를 다룬 온라인 커뮤니티나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자 반응에는 이런 그의 이중적 모습이 불편하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박수홍은 2달 전 1심 판결을 앞두고 형을 향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능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며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친형은 당초 구속됐다가 작년 4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고 그동안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형도 검찰도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엄벌 탄원서를 낸 박수홍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항소가 곧 박수홍의 단호한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 의견 개진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박수홍 탄원서에 쓴 내용들은 구절구절마다 되돌릴 수 없는 골깊은 감정이 배어납니다. 통상적인 단죄를 넘어서는 적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득이하게 법적 다툼이 생겨도 요식 행위나마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박수홍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얼핏 짐작이 가지 않는데요. 시각 자체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원로 매니저 B씨가 한 말인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상대는 피를 나눈 형제이고 가족이다. 피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고 해도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더 이상의 분노를 접고 박수홍이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잘잘못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가려졌고 형의 잘못은 전 국민이 알게 됐을 만큼 상징적으로 응징을 한 셈이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까지 굳이 형량을 더 늘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경험 많은 연예계 매니저답게 그는 만약 제가 박수홍이라면, 아니 박수홍의 매니저라면 엄벌 탄원서 대신 선처 탄원서를 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박수홍 입장을 가정한 선처 탄원서 참고용이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 연예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살아온 제가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도마에 오른 사실만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가족의 불찰이 곧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제 형은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을 벌였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주되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박수홍의 억울함과 분노는 본인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중이 먼저 알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얘기처럼 가족을 끌어안는 아량과 배포,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줬다면 박수홍이 훨씬 더 빛났을 거란 얘기죠. 이는 박수홍이 이름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늘 대중의 시선을 받는 유명 방송인이란 점을 짚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홍이 지금처럼 방송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대중 앞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수홍은 아들만 셋을 둔 집안의 둘째입니다. 박수홍과 소송 중인 형은 박수홍이 데뷔한 이후 줄곧 매니저로 활동하며 손발을 맞췄고 막내인 동생도 TV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삼형제 모두 방송 쪽 일을 하며 돈독한 우애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박수홍 형제의 다툼은 곧 2심 재판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7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5월 17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보다 일주일 앞선 5월 10일로 예정된 형수 이모 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형수 이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고 두 번째 공판 검찰 증인 신청 요청에 박수홍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증인 출석은 2023년 4월 19일 친형 부부 횡령 1심 재판 이후 388일 만입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가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 낙태를 했다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의 결혼 전 동거 루머 관련이며 낙태 루머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박수홍과 그의 형 박 씨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박수홍 데뷔 시절부터 줄곧 가까이서 지켜봐온 형제는 우애가 돈독하기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서로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을 텐데 한 번 등을 지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가족끼리의 다툼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어느 편의 잘잘못을 따지고 단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 없습니다. 박수홍은 형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를 말릴 수밖에 없는 부모와도 등을 졌습니다. 가족 모두를 향해 칼을 겨누는 상황에 박수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임신 소식을 알리며 감격해하는 사연이 알려졌었죠. 50살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이를 본 아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으리라 짐작은 갑니다. 더구나 23살 연하 아내가 어렵게 시험 간 아기를 가졌으니 주변에서도 아낌없이 축하해 줄만 합니다. 앞이 안 보이던 것도 조금만 내려놓으면 보인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방송활동과 가족의 울타리를 잘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일홍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